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땅! 네, 안녕하세요.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2부 주제는 여름 음료에 대해서 뭐 커피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과거 어렸을 때 아니면 지금 즐겨 먹는 음료들 뭐 그런 잡다한 얘기들 그냥 편하게 네.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음료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저는 참고로 탄산음료, 콜라, 여름 사이다. 음료? 네, 콜라, 사이다 같은 게 제일 먼저 사실. 아이스티. 나도. 아이스티 즐겨 드셨어요? 아니요? 그냥 여름 하면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이스티 그러면 혹시 복숭아 아이스티, 레몬 아이스티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냥 진짜 아이스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드 뭐 이런 거 떠오르는 것 그것도 같아요. 있고. 네. 그럼 여름 음료 실제로 즐겨 드시는 게 뭐세요? 특히 뭐 사실 요새는 음료가 여름 음료, 뭐 겨울 음료 사실 사시사철 다 나오긴 하는데 예전하고 달리.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겨울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언제나 핫. 저는 핫. 다른 음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메리카노,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볼매님은 뭐 여름 저는 음료 찬 음료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니라서 절대 안 먹나요? 절대 안 먹진 않아요. 네, 너무 목이 주- 타거나 그러면 얼음을 막 씹어 먹는 사람인데 즐겨 먹는 거 있나요, 그럼? 저는 아이스티는 옛날에는 가끔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아이스티를 안 먹기 시작했고 아이스티 만드는 거 보셨죠? 그래서 안 먹습니다. 직접 아이스티를 만들어 본 이후로 못 사 먹고. 내가 너무 립톤 파우더를 사서 먹겠다. 약간 이런 네, 마음이어서 네, 잘 안 먹고요. 네. 참고로 아이스티에는 수많은 당분과 수많은 파우더가 들어갑니다. 엄청 몸에 안 좋아요. 수박주. 과일 주스도 한때 유행하면서 과일 주스 좋아했던 것 같고요. 저는 집에서 네. 수박 갈아서 홍차, 아니요, 이제 사 먹죠. 홍차. 먹어요? 홍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파우더를 탄 아이스티 말고요. 티백. 네, 홍차를 연하게 우려가지고 먹거나 시원하게? 아이스 계피차 같이 네네. 계피차, 그러니까 약간 수정과 같이 우려가지고 해서 살짝 향나게 하는 거 좋아해요. 식혜. 식혜. 저 아는 분 식혜 귀신 분 한 분 계시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음료라고 그러면 사실 별로 없었고요. 냉차? 냉차가 뭐예요? 냉차 보세요? 냉차가 뭐예요? 알긴 알아요. 아세요? 알긴 알아요. 드셔보셨어요, 냉차? 그 녹차예요? 옛날에는 약간 그 무슨 티백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냉차를 먹은 기억이 좀 오래돼서 냉차? 명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맛이 예전에는 그 초등학교 앞에 이제 그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약간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싸구려 아이스크림이랑 냉차가 든 이런 이렇게 좀 냉차? 구루마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특히 냉커피인가요, 냉차가? 아니. 아니에요? 차예요. 차예요? 네. 검정고무시에도 보면 나와요. 냉차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설탕물. 네, 맞아. 설탕물 네, 같은 네, 건데. 네. 근데 시큼달큼해요. 설탕물. 시큼달큼해서 꿀물 종류인가요? 꿀물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아니라 네. 약간 불량식품 맞아요. 냉차 느낌. 불량식품 그 파우더를 물에 탄 듯한 그런 김언니는 어떻게 느낌인데 알고 있는 거죠? 그 어디 식당 갔는데 네. 그게 큰 통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냉차라고 적혀가지고. 아, 줬었어요? 네,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 네. 지금 처음 들어봐요, 살면서. 제가 이제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초등학교가 이제 행사를 할 때 뭐 운동회나 이런 거 하면 그 교문 앞에 항상 번데기 아줌마나 뭐 냉차 아줌마, 그 아이스크림 아줌마 그리고 뭐 뽑기 그 설탕 그 굳혀서 만든 뽑기 잉어 막 이런 거 파는 아줌마, 뭐 달고나 아줌마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 접한 게 냉차였거든요. 그래서 냉차 옛날에 10원인가 50원인가 이렇게 주면 냉차를 그 식당 가면 주는 그 스테인레스 물잔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다 이제 대접으로 떠가지고 뭐 한 잔씩 팔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맛이 기억하기로는 이제 불량식품 맛인데 약간 파우더를 물에 탄 듯한 약간 시큼한데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느낌의 아주 엄청 시원했었던 그런 음료를 이제 부모님들 못 먹게 했죠. 불량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처음 접하고 자랐었거든요. 여름 음료 하면 저는 딱 먼저 생각나는 게 그런 냉차가 먼저 생각이 나고요. 이제 조금 크고 나서 이제 칠성 사이다, 네, 뭐 이제 콜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왜냐면 어른들이 그때 못 먹게 했거든요.
이렇게 아버지나 이렇게 사이다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 유리병 딱 따먹는 거 이제 혼자 드시고. 저 때가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저 때가 환타 한참 네네네. 유행이어가지고 환차 병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맞아요. 네. 병 따가지고 네. 빨대 하나 꽂아서 네. 이렇게 주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른들이 못 먹게 했었던. 몸에 안 좋다. 뭐 그러면 탄산음료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만 항상 드시고 나는 못 먹게 하고 저걸 왜 나는 못 먹게 할까 네. 많이 이러면서 크고 나서 이제 실컷 많이 먹었지만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이. 나는 나는데 정말 갑자기 되게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 되게 좀 그런 환경에서 자랐나 봐요. 어렸을 때 탄산을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어릴 우유 때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어릴 제 때만 해도 탄산음료는 안 먹였어요. 저도 어릴 그쵸, 때가 그쵸. 중학생 이후. 네, 중학생 그렇구나. 때. 어른들이 저한테 맨날 했던 게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커피야 못 먹게 하고 맞아요. 카페인 몸에 네, 안 좋아 못 먹겠어요. 뭐 뼈가 사가 뭐 그러고 저 그랬었어요. 네. 탄산음료 뭐 아빠 사이다 먹는 거고 아빠 나도 이거 좀만 줘 그러면 이거 몸에 안 좋아 이빨 썩어 뭐 이러면서 요구르트는 얼려 먹을 줄 알았는데. 요구르트는 얼려 먹을 줄 알았죠. 뭐. 쿨피스도 그랬네. 못 먹게 했었던. 네. 근데 그게 근데 신기한 게 어릴 때 못 먹게 하면요 나중에 크면 엄청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제가 저는 콜라를 네. 못 먹다가 제가 자랐던 동네에 네. 패스트푸드점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옛날에 패스트푸드가 없고 슈퍼마켓이 있었잖아. 슈퍼마켓. 패스트푸드점이 없어서 근데도 또 패스트 제가 대도시로 이사 온 다음에 친구가 전화가 왔었어요. 그쵸. 저기 누구야? 여기에 롯데리아가 생겼어. 이러면서 롯데리아 얘기하는 거야? 저 롯데리아 얘기하는 줄 알았어.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점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그냥 왜 그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하면 그냥 그냥 아저씨 본인들이 자기네 이름으로 뭐 경양식? 김씨네 경양식이나 아니면 패스트푸드점 파는 게 자기네가 그냥 햄버거 빵 같은 거 사가지고 양배추를 그 케찹이랑 마요네즈랑 버무려가지고 그냥 거기다 끼워주는 게 햄버거라고 해서 팔았던 거밖에 없어. 그게 약간 패스트푸드였거든요. 국내 롯데리아가 들어온 게 84, 5년도 서울에는 있었는데요. 지방에 없어. 그리고 저는 좀 시골에 있었으니까. 맥도날드가 88년도에 들어왔잖아요. 맥도날드 저는 사실 대도시에 처음 올라왔을 때 서울에 와서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에 올라와서 버거킹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브랜드를. 버거킹에 그래요? 가자는데 버거킹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대학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현대인데. 대학교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안 거예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 피자헛을 처음 간 애들이 있었어요. 정말로요? 네. 서울 쪽에 안 살아서 그랬나? 네, 피자헛 처음 와봤다고. 네. 뭐 던킨도너츠 이런 것도 진짜 나중에 했고 저는 처음에 서울에 사시는 저희 친척분께서 피자를 서울에 올라왔다고 네. 피자를 먹어보자 이래서 샀는데 피자 먹고 뱉었거든요. 뭐 이런 걸 왜 먹어? 이런 걸 왜 먹어? 막 이러면서. 맞아, 저도 처음 피자 먹을 때 그래서 그렇게 던킨도너츠도 먹고 뱉었거든요. 냄새가 이상해서. 이랬는데. 안 먹어버렸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근데 콜라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그냥 자기네가 간이로 파는 데서 보통 탄산수랑 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탄산음료랑. 그래서 네네. 탄산음료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달고 달고, 처음 쏘고. 탄산을 처음 먹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뭔가 기회가 있으면 탄산을 사달라. 아니면 네. 돈을 막 이렇게 한두 푼 이렇게 병 네. 같은 거 팔면 한 10원 주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 델몬트 병 주면 120원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30원 줬나? 아무튼 보리차. 보리차? 보리차. 보이차? 보리차. 아 집에서 보리차 끓여 먹는다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델몬트 이거 얘기하시니까. 아, 맞아. 거기에 보리차가 맨날 있었어. 보리차가 맨날 있었어요. 아 이거 큰 거? 네, 살짝 오렌지 맛도 나요, 보리차에. 아 맞아. 델몬트 유리병 얘기하는 거죠? 네, 아, 다른 거, 두꺼운 거. 그게 약간 부의 상징이었어. 맞아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잘 안 줬어. 어. 손님한테만 주고. 집에 플라스틱 용품들이 그때는 이렇게 막 흔하지가 않았기 없었죠. 때문에 그걸 재활용했었죠. 그래서 어. 집에 다 맞아요. 보리차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콜라를 자꾸 엄마한테 사달라고 네. 콜라가 먹고 싶다 이런 의지를 자꾸 피력을 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신 거예요. 이빨 썩어? 콜라에다가 이를 하나 넣어놓고 밤에 자고 일어나면.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가 사라졌다더라. 맞아. 막 뼈가 이런. 삭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니까 그 얘기를 어린 나이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탄산음료에 대한 그런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지금도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니, 엄마가 교육을 되게 잘 시킨 것 같지 그런 생각이. 근데 남자애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운동하고 그러면 물론 제가 운동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그러면 목이 타니까 네. 특히 먹을 만한 게
제일 싼 게 탄산음료잖아요. 맞아요. 싼 게 탄산음료라 막 1.5리터 이런 거 막 하루에 2-3병씩 막 먹고 그랬었거든요. 진짜요? 저 초등학교 때 네. 미니스탑 가가지고 거기에 그 탄산음료 이렇게 그냥 뽑아서 아, 먹는 거 무료 있잖아요. 리필, 무료 리필. 무료 리필 그 컵을 사면 네네네. 내가 말기석 계속. 예, 원하는 음료를 먹을 수가 있어요. 세븐일레븐도 있었어. 세븐일레븐인가? 빅걸프라고 그래요. 네. 빅걸프라고 해서 이제 이 종이컵 큰 거 주면 네. 그거를 애들이 막 먹고 한 번 더 먹고 뭐 아니, 원래 네. 물론 한 번 그래서 잘못하면 섞어서 먹고. 아, 막. 애들이 많이 섞어서 먹었어요. 그냥 막 섞어서 먹었어요. 네. 네, 그거 있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아마 세븐일레븐이 처음 이제 아. 여의도에 생겼어요. 그게 그 전까지 없었는데 처음 이제 생겼는데 그 슬러시랑 슬러시랑 탄산음료를 먹을 수 있게 해놓는데 돈 내면 이 컵으로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컵값만 내면 돼. 그게 800원인가 600원인가 내면 애들이 이제 한 번 먹어서는 양이 안 차니까 한 번 꿀꺽 먹고 한두 번 더 담아놓고 이제 집으로 가거든요. 그럼 가면서 또 먹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탄산음료를 좀 많이 즐겨 먹었던 그때 슬러시도 인기가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슬러시랑 그 탄산음료 먹으려고 특히 고등학생, 특히 여의도 거기 앞에 여의도 여고랑 여의도 고등학교 사이에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등학생 여고생이랑 맨날 줄 서서 먹었던 그런 생각이 살짝 나서 그럼 여름 음료. 네. 탄산음료를 안 먹으면 여름에 먹을 게 별로 없지 않아? 그래서 저 어렸을 땐 탄산밖에 없었어요. 그죠? 막 네. 판타 오란씨. 오란씨. 오란씨 맞나? 맞아요, 오란씨. 어. 미란다. 미란다. 싸구려는 오란씨보다 싸구려 미란다. 뭐 이런 그 거. 탄산을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럼 뭐 먹었어? 그냥 아, 그냥 고등학교 물 먹. 수돗물? 아니 물을 끓여. 저희는 또 수돗물 안 좋다고. 아니 여름에 끓여서 어떻게 먹어? 여름에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 차가워. 여름은 진짜 맛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우유 먹었죠. 그래요? 제티 타가지고. 학교에서요? 네, 제티를 이제 들고 가는 거죠. 학교 가서요? 갈 때. 들고 가서 우유 나오면은 제티를 타요. 저는 제티 잘 안 먹었어. 막 흔들어. 그럼 거품이 막 나요. 요구르트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전 마일로가 생각이 납니다. 마일로가 뭐예요? 모르시죠? 예전에 롯데리아 가도 마일로 팔았는데 마일로라고 해서 초코 분말을 우유에 타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요새는 이제 제티나 네스킥이 좀 네스킥이 유행이었는데 그 전에 그 마일로라고 해서 이제 코코아 분말을 우유에 타 먹는 것들이 이제 시중에. 그건 음료수를 먹은 기억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본 게 별로 없네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잘 살기 시작한 게 80년대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음료나 음식 문화가 이제 좀 많이 서구화되면서 이제 그런 컨셉들의 음식들이 많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일로 광고도 꽤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나는 게 마일로가 롯데리아에서도 이걸 팔았었어요. 음료 코너에. 그래서 그게 좀 잠깐 생각이 좀 난 것 같고요. 아 그거 저기 이온 음료. 아, 네, 이온 음료도. 게토레이, 뭐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가 제일 먼저 팔았죠. 파워에이드 뭐 이런 거. 파워에이드도 맛있던데. 포카리 스웨트 전 처음 그거 이프로 부족할 때 맞아. 아, 한창 그게 유행이었잖아. 요즘에 토레타라고 나오는 게 약간 이프로 부족할 네네. 때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냐. 근데 그냥 약간 물탄 소금과 그냥 물을 소금과 먹겠다. 설탕을 살짝 탄 듯한 그 묘한 경계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음료보다 차라리 아이스크림 음료는 별로 없었고. 저는 빙수를 어머니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집에서요? 아, 이거 손으로 국물이? 손으로 네, 가는 거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가 꼭 있어야 됐죠. 얼음을 갈기 너무 어려워. 잘 안 갈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갈면 얼음이 너무 거칠어. 아빠가 갈아줘야 돼. 동네에 그 떡볶이집에서 그 팥빙수를 팔았거든요. 아. 그거 얼음 진짜 큰 가거름 있잖아요. 맞아요, 알아요. 맞아요. 아, 쇠로 된 예. 빙수집 예, 얘기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시장감에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거기 큰 가거름 하나 딱딱 거기 들어가 있고 가는 거네. 계속 드르륵 막 갈아가지고 네, 주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신기한 거예요. 아. 그래갖고 그거 가서 사 먹고 그랬어요. 배탈 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뭐. 그러다가 그 약간 요새 지금 눈꽃처럼 나오는 우유 넣어가지고 우유 그런 빙수. 그런 빙수를 처음에 먹고서는 왜 사실 옛날 빙수들은 얼음을 씹어야 되잖아요. 싹,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입에 넣으면 싹 퍼지잖아요. 그래서 우와 이랬는데 그래서 뭐 한참 먹었던 가게에서 기억이 나요. 눈꽃 빙수 하고 있죠. 근데 하기 싫죠 근데.
옛날에 그냥 그 얼음을 갈아가지고 우유만 부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꽃 빙수 기계는 그냥 연유에다가 우유 탄 거를 믹스된 거를 기계에 넣으면 알아서 이제 냉각기가 이제 돌면서 이게 빙수 네네 빼는구나. 이렇게 떨어지죠. 예, 눈꽃처럼. 근데 금방 녹아요. 너무 금방 금방 녹아요. 녹아요. 금방 녹아서. 여름에는 저는 부모님도 탄산을 별로 하고 집 자체가 탄산을 많이 안 먹는 집이어서 혹시 건강식을 선호하시는 집인가요? 혹시 뭐 된장 한식 위주로?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해산물 좋아하시고 그리고 근데 원래 고향이 그럼 그쵸 저 약간 시골이시죠? 시골이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어촌에 살아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게 대학교 와서는 새로운 음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이 많으니까 막 바깥에서 제가 약간 외식도 많이 하고 하니까 신기한 거 많이 먹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회사 다니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입맛이 옛날 입맛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밥 먹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정통 한식 쪽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좀 약간 먹었다는 느낌이 저도 좀 그래요. 들어서. 근데 음식 문화가 집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친구들은 네. 그런 음식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좀 서구적인 음식을 좀 많이 먹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햄버거만 매일 지금 먹거든요. 요새 네. 일하면서 롯데리아 햄버거를 즐겨 먹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그 뭐지? 원하신 거 아닌가요? 내심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먹는데 그거를 질리지 않고 이제 잘 먹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못 먹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외국 생활하면 음식 문화에 대한 어떤 향수가 꽤 크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가서 몇 개월 오래 있어도 햄버거만 먹어도 행복해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데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먹고 자란 그 문화에 따라서 그런 영향이 꽤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약간 좀 한식 스타일로 먹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골에서 서울 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친구들 중에 보면 그 친구들은 항상 밥을 먹으면 약간 된장, 청국장 이런 것만 꼭 한식 좀 전통 한식 쪽을 많이 찾아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야 우리 스파게티 먹으러 갈래? 그러면 왠지 그런 거 거부하고 이렇게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먹으러 가면 꼭 오직 그런 쪽으로만 먹는. 그래서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담백한 거를 선호하는 타입이라서 제 돈 주고 크림 스파게티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으면 네. 한 입 정도 먹어요. 근데 제가 돈 내고 먹으면 예전에 한번 크림 스파게티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먹은 적이 있는데 피클을 3접시 먹은 것 같아. 너무 느끼해서 천천적으로 느끼한 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토마토 파스타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물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뭐 저는 그게 식성은 크게 어렸을 때 걱정되는 것 같아요. 가리는 게 없어. 근데 네, 저는 사실 가리는 게 별로 없어요. 햄버거만도 뭐 드세요? 햄버거 근데 느끼하잖아요. 저는 진짜 햄버거는 느끼하잖아요. 그 저는 샐러드 같은 거 되게 잘 그러니까 먹는데 햄버거가 느끼한 것만 들어가는 버거는 좀 그런데 또 음. 야채도 많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 뭐요? 네? 뭐야? 야채도 많이 들어가는 서브웨이 이런 햄버거가 거는 뭐가 야채 있어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버거킹 완퍼도 뭐가 토마토랑 토마토도 양상추 하나 빼고 뭐가 들어가나요? 양상추 아니 이 사람 과학이 탄수화물 고기 단백질 건강품 식품이야. 이게 완전 식품이야 햄버거. 아 이런 개별이 맞나?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 맨날 나한테 그랬어. 햄버거는 완전 식품이니까 햄버거 많이 먹어라. 그 영향을 받아갖고 제가 이렇게 햄버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지구과학 선생님이 아니야? 근데 저는 저도 빵 되게 좋아하고 네. 한식도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그 유럽 여행 갔었을 때 한 일주일 넘게 빵만 먹으니까 물리더라고. 그러니까 빵을 종류별로 먹어야죠. 아, 나 너무 물려가지고 나 너무 찌릿해졌어요. 빵을 한 가지 먹으면 안 돼. 아니 명언 단서 있네. 빵 종류별로 먹어야지. 오늘은 피자, 내일은 아, 밀가루만 먹는 거에 지쳐가지고. 밀가루가 먹어도 안 지치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 그런가? 처음에 이제 프랑스 가서 파리를 네. 갔는데 그 바게트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식 그러니까 아침 식사로만 바게트 이렇게 주먹만한 바게트를 3개나 먹었어요. 그 정도로 막 빵이 너무 맛있어. 그냥 맨빵만 먹으면 질리니까. 아 거기 이제 뭐 스파게티랑 찍어 먹어요. 아이 아니, 아니 시리얼하고 같이 먹긴 하는데 뭐 그러니까- 시리얼 다른 거 계란 이렇게 다 같이 먹는데 네네. 그렇게 먹다가 어느 순간 2개로 줄고 하나로 줄더니 나중에는 아예 제가 한 이틀 정도 굶었어요. 정말요? 이게 물리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밀가루가. 음. 그때부터 아 난 한국 사람이구나. 아 밥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너무 드는 거예요. 나 햄버거만 먹어도. 아니 일주일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햄버거. 저 지금 햄버거만 한 2달 먹었거든요. 못 가. 대단하십니다. 사부. 그래서 요새 가면은 롯데, 제가 요새 처음 알았는데, 요새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도 무인 포스기를 다들 놓고 쓰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새 보니까 무인 포스로 주문하도록 유도를 많이 네, 맞아요. 해서 요새 저 신기하네 이런 게 했는데, 그걸 써보고 나서 알게 된 게 사이드 메뉴를 다 바꿀 수가 있어. 네. 그래서 몰랐거든요. 그래서 햄버거 세트를 사면 무조건 감자튀김이랑 탄수화물을 먹어야 그거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코우슬로를 네, 추가 금액만 내면 아니 추가 비용이 없어. 롯데리아 같은 경우 보니까 롯데리아는 없어요? 코우슬로를 그러니까 감자튀김을 빼고 코우슬로로 그냥 영원으로 먹을 수 있고 탄수화물 대신에 뭐 그냥 물로도 바꿀 수 있고 커피로 먹을 수 예, 있고, 커피나 뭐 추가 비용 내면 뭐 쉐이크로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새 그걸 알아가지고 오늘은 딸기 쉐이크, 내일은 밀크 쉐이크, 다음 초코 쉐이크, 요새 딸기 라떼 막 이러면서 저 갑자기 햄버거 그거 뭐지? 음료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탄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때 올라가서 같이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탄산음료 먹기 싫어가지고 우유로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우유도 있어요. 우유도. 아니 그러니까 햄버거 우유랑 먹는데 처음 봤다고. 그동안 되게 아니, 왜? 회자가 됐었어요. 아니, 왜? 너는 왜 이런 데 가서 우유를 먹냐고. 건강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우유 먹을 수 또 있어. 탄산음료 싫어한다고요 그랬더니 네. 너 되게 특이하다고 막. 아니, 물도 있어. 그래서 저 너무 이제 신기한 데다가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리필이 한 번 돼. 그래요? 요새 안 된다고 저는 안 알고 해주는 데도 있었거든요. 있어요. 안 돼요? 네, 안 아직도? 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이제 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언제부턴가 이게 안 되는 네. 분위기로 막 흘러서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참 탄산음료도 리필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해주는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최근에 가서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한 번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KFC 같은 경우는 밖에 나와 있어요. 음료 안 된다고? 네. 아니요. 음료대가 아예 앞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냥 계속 저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제가 원래 패스트푸드는 잘 안 가는데 KFC를 가야겠는데. KFC를 가서 뭘 시켰어요. 포장을 그러니까 투고한다고 해서 가져가서 줬는데 to go for here. 간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음료수를. 그래서 음료수를 왜 안 주냐? 이랬더니 저를 되게 황당한 걸 보면서 옆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셀프예요? 컵이랑 다 밖에 나와 네. 있고 안 시키고 뚜껑이랑 먹으면 다. 어떡해? 안 시키고. 그거는 이제 양심의 양심에 문제고. 있는 거고. 양심의 문제고요? 먹으면 그러지 마세요. 나 KFC 가야지. 네, 그거 계속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오. KFC는. 네. KFC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되게 약간 바보 취급당. 왜냐면 처음 그거를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해보니까 네. 뭐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몰랐는데. 뚜껑 있는 거 못 찾아가지고 일단 갖고 왔는데 이거 뚜껑 막 이랬더니 되게 날 진상 고객으로 보더라고요. 진상이네.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그 10대처럼 보이는 그 점원의 좀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위축됐었어요. 서브웨이도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서브웨이도 밖에 나 있어요. 최근에 서브웨이 딱 한 번 갔는데. 네, 서브웨이도 포장할 때 있었나? 그 음료수 컵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KFC랑 서브웨이만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근에 서브웨이를 갔어요. 네. 한참 안 가다가 네. 왜냐면 서브웨이가 제가 대학생 때인가 처음 한창 들어와서 인기가 있을 때 좀 가보고는 이용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햄버거 쪽을 더 선호하니까. 근데 애들이 저한테 야채를 많이 먹고 싶으면 서브웨이를 가세요 그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야채 그만큼 많이 줘.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준대요. 네, 맞아요.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주더라고요. 많이 달라고 많이 주는데. 근데 내가 점원한테 야채 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원래 많이 넣어줘요.
그거보다 더 줘요. 이렇게. 아, 나 원래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면 포카를 찍어서 얘기하면 그거 많이 줘.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나오는 게 별로 양이 그러니까 야채가 많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좀 실망스러워서 다신 거기를 안 가고 있는데. 그게 매장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신 가지 않고 있다는데 되게 맞아. 감정이 실려 계시네요. 저번에 제가 용기 내서 물어봤거든요. 네. 야채 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도 저 KFC 거기 안 가요. 나한테 뭐라고 해서. 걔가 날 너무 되게 처음 본 사람처럼 쳐다봤어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서비스직이 일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 제가 고객 입장에서 또 나도 서비스직을 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아쉬운 게 좀 애들이 좀 밝지가 않아. 약간 좀 기계적이라는 느낌 좀 있어요. 기계적인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밝게 웃어주면 솔직히 좀 기분 좋겠는데 이런 롯데리아나 이런 데 가보면 애들이 바쁘고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쁘고 힘들어서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친절한 느낌들이 좀 사실 안 들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표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때도 서브웨이에서 이제 전 뭐 제 딴에는 이제 좀 기분 좋게 얘기를 했는데 제 얼굴이 좀 굳어 있었나 보죠. 야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제 그랬는데 그 언니가 저희 원래 많이 넣어드려요. 좀 조금 기분이 제가 싫었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음료 얘기를 다시 들어가서 네, 요새는 그럼 리필을 마음껏 해주는 곳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원래 주 업종인 커피 쪽 음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음료를 많이 제조하면서 이제 사 먹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경우들이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새롭게 와 닿는 게 있었나요? 맨날 내가 사 먹다가 직접 음료를 이제 제조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만들고 나서 안 먹는다라든가 뭐 그런 거 있나요? 안 먹게 됐어요, 저는. 어떤 아이스티는 일단 안 먹어요. 재료가 싸구려라는 걸 좀 아셨나요? 네, 좀 그런 것도 있고. 티도 잘 안 먹게 돼요. 티도 잘 안 티백. 먹게 되고. 티백 그냥 우려주는 거라서. 그걸 좀, 그러니까 먹을 때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는. 티백 객단가로 따지면 티백이 아메리카노보다는 좀 나을걸요? 왜냐면, 근데 좀, 그 티백을, 좋은 티백을 쓰는 데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네네. 차 브랜드가 네네, 좀 맞아요, 좋은 차 브랜드 걸 쓰는 데들이 있는데, 대개는 그냥, 이제 마트 가서 아, 파는 대용량으로 된 맞아, 걸 맞아. 그런 마통 거 개인 주니까. 카페도 그런 데 있죠. 예, 싸구려, 그런 데들 싸구려 많이 티백. 있으니까, 그러면 좀 되게, 집에서 해 먹는 거랑 똑같은데. 그것도 있고 그냥 약간 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너무 그냥 제가 티백만 하나 딱 꽂아가지고 뜨거운 물 딱 부어가지고 주니까 네, 뭔가 약간 저도 그런 면에서 좀 양심이 찔리는. 네, 그런 느낌. 왜 다른 데들은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티를 넣고 아, 블렌드 티, 네, 블렌드 우려가 주는 거는 저도 좀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먹더라도 보통 4,000원, 4,500원 이 정도 하는 티를 먹는데 티가 맞아요. 더 비싸요. 네, 티를 먹는데 5,000원 정도 하죠? 네. 5,000원 넘어가죠. 근데 거기 그냥 티백 하나 딱 꽂아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서 딱 앞에 주니까 허탈하죠. 뭔가 이걸 내가 돈 주고 사먹는 게 아깝다. 그래도 커피는 누가 뽑아가지고 뭔가 정성이라도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유, 근데 뽑을 때 10초 만에 뽑으면 보긴 봤는데. 그냥 이렇게 뽑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티백을 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티 종류는 카페에서 절대 안 사 먹는. 근데 요새 약간 아이스 음료로 블렌디드 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행이었어요. 요새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뭐 스타벅스도 이렇게 약간 쉐이킹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블렌드 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게 약간 좀 선도를 해서 네네. 그런지 시장을 뭐 이디야 뭐 이런 데서도 네. 보면 뭐 이렇게 에이드 형식의 음료나 그런 블렌디드 티들이 의외로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새 음. 티백을 이용한 에이드 종류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티백을 우려서. 그리고 한 몇 년 전에는 버블티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진짜 공차 완전 매니아였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새 좀 버블티가 좀 많이 사그러들었네요. 공차가 좀 찾기 힘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주변 백화점에 가면은 거기랑 사람들 맨날 줄 서는 매장이 있어요. 그 공차 매장이랑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엔티프레질인가? 네. 그 매장이랑 이게 쌍으로 줄을 서 있어요. 프레질. 예. 하는데. 예, 거기 근데 두 개는 맨날 줄 서 있더라고요. 일단 공차는. NTS. NTS. 맞아요. 근데 NT는 거기는 좀 매장이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그냥 간편하게 먹어서 그런 건지 큰 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건물 아, 큰데? 있는데 안에 상점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 네네. 있는 데는 다 있어요.
근데 일반 이렇게 로드샵 매장에서는 NT가 잘 안 보여서 잘 없어요. 네. 예전에 좀 있다가 장사가 안 되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요, 수익성 있는 데만 남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뭐 그게 공차, 맞겠죠? 네. 공차는 매니아들이 있었어요. 그 저희, 뭐 보면 저희 올케도 보면 그 뭐지? 그게 있어요. 뭐지? 자기가 딱 선호하는 그게 있어요. 메뉴? 뭐 우롱 밀크 네네네. 무슨 네. 버블은 무슨 펄 콩은 얼마 뭐야 뭐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블 당도 어떤 뭐 거 조절 넣고, 응? 뭐라고? 얼마만큼 넣고. 옛날에 그래서 공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언니랑 그걸 먹어보겠다고 갔는데 시키는 그건 거. 사실 버블이 이제 아이스로 먹어야 맛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아니 그랬는데 이게 퍼지나? 퍼지진 않는데 따뜻한데 이게 뭔가 이게 질겅질겅 씹히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많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약간 대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뜨거운 걸 빨대로 먹으니까 언니한테 되게 면박준 일이 있었어요. 이걸 도대체 왜 따뜻한 걸로? 저는 재작년에 공차에 한참 빠져가지고. 아, 재작년에요? 네,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점심 먹으면 무조건 공차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버블티가 진짜 인기가 많긴 했었죠. 모든 프랜차이즈가 버블티 그냥 국내 했었고. 브랜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약간 저렴이 브랜드들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던데. 아, 그러니까 젊은 게 아니라 어린 친구들. 근데 이제 지금 버블이 어쨌든 좀 많이 식어서 일단 가게들마다 이제 버블티 메뉴도 많이 없고 좀 사람들이 또 안 찾는 것 같아요. 그때 한창 하더니 유행. 네, 지난 것 같아요. 작년엔 주시.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주시. 생과일 주스가 확 네, 할 작년에 때가 주시 있었죠. 엄청 많이. 그땐 주시가 새롭기도 하고 싸니까 저도 이제 호기심에 많이 한 두세 번 사 먹었던 거. 근데 싼 거는 확실히 지금 여름 되니까 저희 회사 주변에 이렇게 주시 그 브랜드가 많잖아요. 주시 네네. 주시 무슨 주시 아, 근데 주스 주시 팩토리 탐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브랜드가 하나 네네. 생겼어요. 그런 컨셉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격 그 브랜드들의 가격이 저가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먹고 약간 디저트 개념으로 과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새 어차피 그 얼음이랑 갈아 넣어 주니까 엄청 주워서 먹긴 먹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핫도그가 또 유행이죠. 싼 맛에 먹는 명랑 핫도그. 아, 저도 최근에 그래서 핫도그를 먹었거든요. 브랜드는 다른데 네. 무슨 뭐였지? 하여튼 청춘. 전보 핫도그? 코끼리? 아니, 아리랑이었나? 하여튼 뭐 또 색다른 이름의 핫도그인데 뭐 체인인 것 같아요. 근데 먹었는데 맛이 없지는 않았고요. 그냥 먹을만 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자주 가서 먹을 정도는 왜냐면 그냥 핫도그는 핫도그더라고요. 뭐 핫도그 맛인데 피가 좀 바삭하다는 느낌이 바삭하고 좀 얇고 그래서 그리고 그건 설탕을 꼭 뿌려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핫도그구나. 근데 뭐 그렇게 싸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고 그냥 유행인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의 트렌드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올 여름에도 이제 또 어떤 또 히트되는 메뉴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 그러고 보니 이렇게 한바탕씩 이렇게 휩쓸고 가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별로 못 본 것 같긴 하다.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블렌디드 티는 저는 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블렌디드 티들은 마시면 일단 달아요. 그러니까 그 단 게 달아요. 달지 않게 나오는 블렌드 이렇게 개인 카페들은 티를 직접 블렌드를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려서 주거든요. 아이스 같은 네네네 거. 아이스로. 저는 그러니까 회사 주변에 사실 개인 카페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디야든지 스타벅스든지 이런 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시럽 같은 걸 넣으면 빼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넣어서 나가는 거죠. 넣어서 나오거나 제 생각에는 티백을 우려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혼합된 아예 그 파우더든 퓨레나 무슨 어떤 퓨레든이 그런 뭔가 것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들도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단 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일단 단맛이 나는 입을 깔끔해지게 하려고 티를 주문해서 마셨는데 먹고 나면 입이 더 텁텁해져서 저는 별로더라고요. 저 가는 데는 꿀을 넣어줘요. 꿀 꿀 빼드릴까요? 이렇게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에 써 있잖아. 허니 레몬, 허니 자몽, 그래서 허니 그래서 저희 매장도 지금 자파 꿀을 써요. 네네. 진짜 꿀이 아니라 자파. 다 자파하지 않을까요? 꿀 느낌이 나게 섞인 그러니까 합성 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맡아봐도 그 특유의 꿀 향이 잘 안 나. 그냥 단맛만 나는데 약간 꿀스럽다라는 느낌만 드는 그런 자파 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요새 티 종류가 어쨌든 이제 블렌드 티는 요새 이제 개인 카페들도 많이 지향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여름에 블렌드 티 그냥 가끔씩 먹어요. 블렌드 티는 왜냐면 직접 이제 골라가지고 성격이 비슷한 것들만 이렇게 섞거든요. 뭐 레몬그라스랑 약간 카모마일 같이 약간 산미가 도는 히비스커스 같은 거를 이렇게 적절히 조화를 해서 색깔도 알록 막 약간 히비스커스 맛있어. 히비스커스 향이랑 색깔이 아이스랑 좋잖아. 불그스름한 향도 좋으면서 달달 그 실험 먹으면 달달하고. 아, 이렇게 김원희처럼 달달한 걸 좋아하니까 아 싫어요. 실험은 달달하고. 왜냐면 예쁘고. 시럽을 넣으면 그냥 기본을 하거든. 기본을 해. 그리고 너무 예쁘잖아 색깔이. 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색깔이 불그스름한데 예. 깔끔하니 그래서 살짝지근하니까. 꽃잎 몇 개 아, 떨어뜨리고. 근데 색깔이 일단 이뻐요. 네. 히비스커스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불그스름한 게 좀 아이스티 색깔에 좀 어울리는 것 같고요. 뭐 또 만드시면서 이 음료는 사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도 있으세요? 물론 대부분 레시피들이 다 비슷하니까. 카라멜 마키아토. 왜요? 캐러멜이 너무 시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왜 적게 내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카라멜 마키아토나 그거는 만드는 건 좋아했어요. 저도 만드는 아이스 거. 같은 거 여봐요? 만드는 거 좋아했어요. 왜냐면 왜냐면 느낌이 내가 뭔가를 네. 정말 만들어내는구나라는 느낌이 확연히 드는. 아, 다른 메뉴에- 메뉴에 비해서? 네, 하나예요. 네. 네. 왜냐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품을 따로 이렇게 네. 찬물을 맞아. 넣고 위에 거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다 얹잖아요. 폼을 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카라멜 시럽을 위에다 이렇게 드리즐 하잖아요. 빗물 그러니까 떨어지듯이. 그래서 되게 그거 만들 때 그냥 내가 먹진 않는데 참 예쁘다. 그냥 만들면서 기분이 좋은 음료? 약간 그랬어요. 근데 마키아토도 만드는 프랜차이즈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 아시죠? 조금씩 다른 것 네. 같아요. 다른 데서는 캐러멜 소스를 아이스 같은 경우 아예 처음부터 에스프레소랑 우유를 다 섞어줘서 맞아요. 주는 데가 있고 아예 파우더 같은 걸 쓰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아, 네네. 마키아토 네. 파우더? 네. 막 파우더를 쓰는 데도 있고 이제 우리가 했을 때는 이제 층을지게 해서 네네네. 네, 소스랑 우유랑 커피랑 층지게 해주고 네. 약간 이제 캐러멜 소스가 벽 타고 이제 비 내리는 스타일로 해서 이제 했던 데도 있고 그래서 카페 모카 아이스를 만들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싫은 건 아닌데 네네. 그건 녹여야 되잖아. 안 녹아. 게다가 또 유기농 코코아, 유기농 네네. 마키아토, 그건 그런 더 안 녹아. 맞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이 PVC인가요? 이 재질, 네네. 아이스 재질에다가 사실 따뜻한 걸 넣기가 좀 샷 그런 들어가잖아요, 거예요. 샷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마키아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섞어 네. 먹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층을 그 내죠. 층을 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뜨거운 게 안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아이스 초코나 이런 걸 낼 때는 저희가 약간 뜨거운 걸 넣어서 이걸 녹여야 되잖아요. 근데 미지근하면 안 녹으니까 약간 따뜻하게 해서 녹이니까 여기서 환경 호르몬 나면 어떡하지? 약간 저는 그런 생각 좀 그럼 했었어요. 모카도 섞지 말고 내보는 방법도 괜찮겠는데? 아니 밑바닥에 깔지 말고 위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없구나. 굳이 우리가 네. 마키아토처럼 그러네. 초코 넣고 우유 네네. 넣고 위에다 그냥 손님들이 네. 그냥 한 다음에 취향에 따라 이제 밑에 있는 거랑 섞어주세요 라고 한다거나. 그런 아이디어 괜찮네요. 생각을 못했네 그 생각을. 다 초코가 잘 안 녹아요. 그건 그래요. 초코가 잘 안 녹아요. 뜨거운 우유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코 소스를 네. 빨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뜨거운 우유를 안 넣으니까 샷을 부어서 녹여가지고 네. 위에다 우유를 붓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방법의 차이들이 좀 근데 프랜차이즈마다 그런 음료들이 만드는, 그러니까 일하는 입장에서는 만드는 재미가 좀 있긴 했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그게 갑자기 대량 구매가 들어온다거나, 아메리카노, 뭐 아이스 카푸치노 같은 거. 다른 거 시키지 마요. 아메리카노 시켜요. 10분 오시면 아메리카노. 제가 아까 하나씩 다 시키잖아. 12명 왔는데 12개 시키고 확실히 하나로 2개 해주면 좋은데 한 명이 하나씩. 근데 나 혼자밖에 없어. 아, 이게 그러니까 참. 귀하면 또 줄 수도 있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식은땀 나죠. 이씨. 다 가는 제품. 아, 맞아요. 그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주석이가 아니죠. 그 믹서기에다 가는 그런 게 주문이 많이 나오면 사실 그걸 하고 나서 보통 헹궈야 두세 개 네네. 정도만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다 다른 거지. 다시 다 바꿔야
그래가지고 아 정신없고 그래서 막 이렇게 원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통일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했죠. 그래서 그럴 때 갑자기 어떤 손님이 아이스티 시킨다고 참고 나는 안 먹지만 참고 손님이 이랬던 기억이. 아니 진짜 가격 대비 아이스티는 너무 좀 비싼 거 같아요. 비추. 네, 가게들이 다 싸게 안 파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요새 또 아이스티가 또 많이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개인 카페들 가보면 그런 걸 어느 정도 인지하시는지 아예 안 파시더라고요. 거의 커피 메뉴만 주력으로 파시는 데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아이스티 근데 아이스티를 놓는 이유가 사실 애들이나 또 그런 걸 찾는 소비자층이 또 의외로 많이 있었거든요. 보면 저희도 준인정 할 때 보면 아이스티 많이 찾으셨어요. 잘 나갔어요. 보송 아이스티. 복숭아지. 얼음 많이 넣어드려야지. 그러시라고. 아니에요. 난 얼음원도 없어. 어디 된 거야? 얼음만 하는 거 너무 싫어. 때리면 돼. 내가 한번 초콜릿도 없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음료를 나갔는데 두둥 이거 보세요. 얼음이 이만큼 있어요. 이거 음료 얼마 하는 거야? 막 나한테 그래. 저희가 레시피가 이래요. 레시피가 있잖아요. 레시피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얼음이 너무 많아. 음료를 좀 넣어달라고. 사실 아이스티는 얼음 한두 개만 넣어도 돼. 냉장고에 있었기 때문에 차가워. 많이 나가서 없나요? 또 치부를 카페에 치부를 막 보여드리고 있네요 저희가. 원래 다 그렇게 장사해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아이스티는 사 먹지 말아라. 그럼 어디서 사 먹냐? 집에서 립톤으로 물 타 드시면 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사실 메뉴가 많아도 많이 나가는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결국에는 있어요. 네, 정해져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소비가 빨리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신선한 것들이 바로바로 채워지는데 저는 한동안은 이제 저도 이제 신기한 걸 먹어보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마셨는데 뭔가 이게 되게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었던 적이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게 파우더다라고 치면 뭐 한 500g짜리 하나 사놨는데 먹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 뭐 한 달간에 한 3명 먹는다고 하면 그쵸. 그러면 그게 사실 뭐 굳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게 산화가 일어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래나 저래나 커피가 제일 무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관리의 중요성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관리를 잘하는 가게들은 소분을 소량으로 딱딱딱 제대로 하고 날짜도 철저히 해서 그 회전율이 안 나오면 바로바로 폐기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해주는 친구들도 요새 많아요. 근데 물론 안 하는 가게도 의외로 많다는 게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고요. 왜냐면 가게가 내 가게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경우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많이 드물다 보니까 이제 재료 같은 것도 내가 먹을 거라는 생각보다 그냥 그래 있으니까 대충 쓰지 뭐 이제 이런 경우라 사실 이제 가게를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곰팡이 쓸거나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여름철 되면 뭐 이렇게 레몬 슬라이스나 어떤 이렇게 뭐 과일들 같은 거 이렇게 오래 놓고 쓰는 것들은 곰팡이 잘 쓸거든요. 왜냐면 자꾸 열었다 닫았다 수시로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수시로 깨끗이 바로바로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거 둔감하신 분들은 그냥 곰팡이 패도 그냥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다 곰팡이 패 써요 그러면 버려야지 그때 돼서 버리고 뭐 이러시는 의식이 조금은 없는 분들 맞아요. 그 생과일 주스도 저는 한동안은 생과일 주스 생과일 주스 한참 유행했을 때 생과일 주스를 시럽 빼고 그냥 갈아달라고 해서 그럼 맛이 없어요. 알아요.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이런 분들을 제가 여의도에서 많이 상대했거든요. 아니 근데 생과일 주세요. 시럽은 다 빼고요. 그럼 맛이 없는데요. 그래도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럽을 빼고 맛보면 과일 함량을 얼마나 넣은지가 티가 나긴 나요. 그러니까 그럼요. 시럽을 많이 넣으면 그게 함량이 조금만 들어가도 대충 맛이 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빼고 달라가면 왜 과일을 조금만 넣는 데들 있잖아요. 아, 그러면 확실히 맛이 이게 무슨 맛이지 근데 할 정도로 되더라고요. 과일을 많이 넣어도 냉동 과일을 쓰는 가게들인 경우에는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해봤는데 네. 이제 왜냐면 냉동 과일을 쓰는 이유가 이제 회전율이나 이제 여러 가지 네. 이제 합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냉동 과일을 실제로 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편하긴 해요. 저도 많이 써봤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 딸기를 이제 제가 많이 써봤는데 이제 무가당이 있고 이제 과당이 있는데 이제 무가당을 썼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시럽 넣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무가당을 제가 넣어서 많이 넣고 갈아봤는데
맛이 없어. 그냥 밍밍해. 많이 넣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일의 품질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품질의 영향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시럽을 좀 약간 첨가해서 이제 네. 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향도 이제 꽤 강한데 그리고 잘 안 씻는 경우도 있어요. 과일 같은 거. 어떤 거? 그러니까 저도 생과일이라고 해서 뒤에 막 전시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뭐 때문에 제가 베이킹 소다로 안 닦어? 그러니까 토마토 뭔가를 시켰어요. 네. 그랬는데 토마토를 그냥 이렇게 그냥? 아니 그냥 왜 쓰다가 보였어요. 제가 의도하고 이렇게 봐야지 하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동선상 네네네. 보였는데 그냥 수도 이렇게 컵 씻는 데 가가지고 그냥 물 한번 이렇게 한 3초 했나? 그걸 꼬다리만 따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아무리 그렇게 더럽지 않아 보이더라도 또 저렇게 씻는 건 좀 그런 거예요. 나도 집에서 저 정도는 안 씻어서 먹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쁘니까.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수도 없잖아.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막 먼지가 막 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껍질을 벗겨야지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좀 허술하게 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차라리 저런 사람들 위생에 저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냥 깎을 수밖에 없는 과일들 있잖아요. 키위를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거나 뭐 사과 같은 것도 이제 그 껍데기 자체를 안 넣고 알맹이 많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먹게 되더라고요. 껍데기채 가는데? 그래요? 네. 그런 그러니까 약간 파인애플이나 차라리 그런 자몽. 식으로 그런 오렌지 이런 식으로 껍질을 깔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 여의도에서 과일을 많이 팔았는데 제가 진상이었군요. 키위 일일이 까야 되고 맞아. 오렌지도 미리 까야 되고 그러니까 토마토를 그렇게 3초만 씻지 않았어요. 내가 그거 오렌지 봐가지고 자몽은 까지지도 않아. 잘 까지지도 않아. 제가 감귤 주스를 하려고. 생과일 주스는 생각보다 없어요. 주변에 찾아보면. 네 맞아요. 그냥 진짜 퓨레. 왜냐면 이제 퓨레를 많이 써요. 생과일을 쓰기가 일단 비싸고요. 네. 또 시세가 워낙 변동폭이 커요. 그리고 또 이제 때 되면 또 과일을 구할 수가 없는 시기가 또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손이 많이 가. 거기다 또 안 나가면 또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폐기하거나 우리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소진 로스율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확실히 회전율이 잘 나오고 뭔가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어도 괜찮은 가게들은 생과일을 하는데 굳이 그런 걸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가게들이 안 하고 사실 저희 중림동 할 때도 생과일 주스 할 만큼 소진율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예 안 했던 거거든요. 그나마 이제 냉동 딸기 사서 그냥 간단하게 했었던 건데 저번에 딸기 바나나 주스를 네. 인기 상품이잖아요. 그 딸기 생과일 주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네. 이제 갔는데 생과일 있냐고 이제 네네. 했더니 그거를 그러니까 그 생과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그냥 과일 주스라고 얘기했는데. 과일 그 퓨레만 넣어서. 근데 봤더니 진짜 딸기 퓨레랑 바나나 퓨레. 아니 딸기 퓨레랑 바나나 냉동 바나나. 냉동 바나나. 네, 반 개 네네.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네. 몽키 바나나? 몽키 바나나는 너무 작잖아요. 근데 바나나도 크게 있고 얄짤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딸기라도 냉동 딸기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딸기 퓨레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이 없었어요, 확실히. 딸기 퓨레 들어가면 잼 맛 나잖아. 네, 맛이 없어요. 잼에 우유탄 맛. 그러니까 잼에 바나나가 들어가니까 빡빡하게 생이라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맛이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퓨레를 많이 섞었어요. 왜냐면 과일만으로는 그 맛에 좀 장점을 끌어내기가 힘드니까 또 과일을 또 많이 써야 되는데 많이 쓰기엔 좀 아무래도 좀 근데 약간의 안 되니까. 설탕이 실제 본래의 맛을 조금 더 끌어올려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시럽이 그래서 마법의 재료잖아요. 그렇죠. 맛이 없어도 시럽 넣으면 그냥 너무 많이 넘어가요. 넣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다 사실 그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다 돈이랑 연관이 되는 거라서 네. 그 퍼준 그러니까 커피 자선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카페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마진이나 이런 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과일 주스면 생과일 주스라는 명목에 맞게 팔아야 되는데 마른 생과일 주스라고 해놓고 그냥 퓨레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생과일처럼 보이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사기죠. 그런 건 네. 너무 사기고요.
근데 재료는 어찌됐든 일정 수준 이상은 넣어줘야 저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게 할 때 보면 레시피를 좀 많이 바꾸잖아요. 재료를 네. 많이 들어가야 될 땐 좀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좀 뭐 원가율 계산한다고 해서 너무 좀 적게 넣으니까 사실 맛이 잘 안 살아요. 맞아. 그런 거는 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또 가격이 물론 뭐 이유는 다 있겠죠.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비싸게 팔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남겨야 될 게 많아서 뭐 다 이유는 있는데 그래도 음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뭐 딸기 바나나인데 딸기는 뭐 퓨레 넣고 바나나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물론 그러면서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그렇게 것 하면서 뭐 같아요. 1,000원, 1,500원씩 팔면 아 뭐 싼 맛이네 그냥 먹을만한데 3,500원인가 4,000원 그랬던 그러니까 거 비싸게 팔면서 그렇게 해서 막 사 먹다 보니까 이제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사기당한 느낌도 들고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음료를 이렇게 레시피를 제가 많이 뜯어 고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명목에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거를 좀 잘 이해를 못 해주세요. 특히 이 돈 관계 있으신 분들은 그쵸. 좀 어떻게 해서든 아끼려는 쪽으로 치우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재료를 좀 막 쓰는 편이잖아요. 그쵸. 푹푹 짜, 푹푹 짜. 많이 짜야 돼. 맛보고 맛없으면 버려. 우리 인생이 맛있어야지 맛있는 거라 그러셔가지고. 아 근데 그때 좀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초콜릿을 팔았는데 제가 초콜릿 많이 썼잖아요. 많이 썼죠. 그러니까 동네 손님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비싼 데 가서 내가 초콜릿 먹어봤는데 여기만큼 진한 데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물론 너무 달게 먹어서 병 걸려라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초콜릿이면 초콜릿 나와야 된다는 그쵸. 취지에서 그랬던 건데 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좀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업주랑 많이 갈등이 있어요. 이거 좀 조금 쓰라고 아 말해야 맛있다고 그러면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네, 좀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싸움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음료를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름 음료와 관련된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나요? 재밌는 에피소드라. 아니, 딱히 없는 거. 없습니까? 그냥 갈기 바빴다. 아 특히 여름에는 네. 이 블렌더 재료들 네. 많이 쓰고 네. 바쁘죠. 네. 네. 근데 아이스 이런 여름 음료의 장점이 스티밍을 하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네. 아메리카노 아이스나 라떼는 라떼. 좀 편하지 않으세요? 네, 그건 편했죠. 파우더 안 넣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네. 아니 그 진짜 여름 되면은 이제 갈아야 되는 음료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좀 그게 바쁠 때는 줄여야겠네요. 그런 거를. 바쁠 때는 막 근데 정신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걸 팔아야지 약간 매상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맞아. 마인드가 약간 사장님 마인드여가지고 아 맞아, 그게 이제 객단가가 단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출 확인하면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오늘은 2만 원만 더 그러니까 팔면 내가 두 개 사이에 이제 사이에서 갈등하는 갈등.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시키면 되게 바빠. 바빠서 아이스 시키는 손님이 좋은데. 힘들어. 사실 힘들어. 단가 이게 높으니까 아 이거 좀 드시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아이스는 저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시키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여름 되면은 아 시원하고. 여름엔 거의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이제 가야죠. 찬 음료를 먹으면 확실히 아메리카노가 만약에 샷이 추출이 잘못됐다 그러면 네. 그 맛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메리카노 맞아요. 조금 탄맛, 네. 뜨겁잖아요. 탄맛이 근데 뜨거워서 어떻게 보면 혀가 좀 마비돼서 미각이 마비돼서 맞습니다. 좀 덜 하다가 나중에 좀 식으면 진짜 좀 잘못 네네. 만든 거는 이거 더 못 먹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아메리카노 아이스는 이제 바로 느끼죠. 바로 느껴지니까 쓴지 신지. 그거는 좀 오히려 더 그러니까 늘 신경을 안 썼다는 건 아니지만 아메리카노 아이스 나갈 때는 좀 크레마라든지 뭐 약간 그런 걸 네. 조금 더 향이나 이런 거 좀 더 보게 되더라고요. 라떼 만드는 게 되게 편했어요. 그쵸. 네. 바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섞어내니까. 스티밍 하는 거보다 네. 바로 우유만 벗어 나가니까. 아이스 카푸치노는 싫었어요. 계속 만들어요. 아우, 근데 네. 예. 근데 여름이 확실히 그런 점은 편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블렌더 제품들이 좀 많이 나가니까 설거지할 게 자꾸 반복적으로 많고 또 특히 또 블렌드 메뉴들이 좀 레시피가 좀
안 하다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파우더 뭐 2번 들어가는지 2번 반 들어가는지 생각도 안 나고 또 재료도 배합이 한 2-3가지 들어가니까 가끔 하나 빼먹기도 하고. 한 번 들어가는 건데 뭐 2번 넣고 뭐, 저 막- 까먹어가지고 많이 넣으면 맛있겠지. 그래 그런 말도 좀 덜 넣는 거보다 많이 넣는 게 나아. 그냥 차라리 덜 넣는 2번인가 3번인가 하면 3번이겠지. 저도 주인이지만 시럽이 2번인지 3번인지 모르고 그냥 3번 넣고 그나마 달면 기본은 하니까 맛있겠지. 오늘따라 더 단데요. 맛있어요. 그냥 더 아, 이해 안 됩니다. 아니 한 번 들어가도 2번 넣고 에이 몰라. 소스도 한 번짜라고 그래야 돼. 2번짜리. 아, 저 같은 사람이 싫어해요. 어쨌든 내가 2번짜리 3번짜리 한 번 더 ጫ까. 어차피 아무튼 갈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되게 막 일한 것 같은 생각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맛을 최우선했다는 것을 그럼요. 알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다들 만족했었고 또 그 장사도 잘 됐고 손님들이 컴플레인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 맞아. 가게 하면서 맛이 없어서 컴플레인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많이 퍼줘서 그런지 오히려 더 기분 좋게들 맛있게 먹고 가서 그래도 네, 맞아. 맞아요. 맛있다고 네. 해서 드시고 나서 가면 다음에 그 길가에서 뭔가 먹었을 때는 다시 이쪽으로 와서 드시면서 뭐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아, 저 맞아요. 접대 먹어봤는데 이거 맞아. 맛있어가지고 왜냐면 다시 다른 시킨다고. 데서는 너무 레시피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예를 들어 야이스 같은 경우에 얼음이 녹으면 좀 닝닝해지고 이러는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진하니까 녹아도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바닐라 라떼도 만들 때 보면 시럽 넣고 파우더 넣고 샷 2개 넣고 그러면 엄청 진해서 손님들이 여기 바닐라 라떼가 진하고 맛있다. 그래서 막 얼음 녹아도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괜찮게 느껴졌던. 아 이거 바닐라 라떼가 또 생각났는데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말씀하세요. 저희 학동역인가 거기서 일했을 때. 네네. 아, 네네. 7호선 학동역. 네, 거기서 일했을 때 같이 일하던 그 언니분께서 네. 바닐라 라떼 샷을 빠뜨리시고 아. 바닐라만 손님을 샷을 뽑아놓고 바닐라 우유에 하고 이제 그거를 바쁘니까 생각을 못하고 다른 분이 뚜껑을 닫았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바닐라 우유. 그분이 이제 그게 뭐 붙잡아서라도 이제 다시 만들면 되는데 그분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쭉 올라가시는데 이제 그 올라가실 때 그 샷을 본 거예요. 네. 어머 어떡해 이랬는데 그분은 갔어. 그냥 마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분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야? 여기 바닐라 우유인데 커피가 우유가 변신하는 거야. 아니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들의 태반은 바닐라 라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는 이유는 커피는 쓰잖아. 바닐라 라떼를 달잖아. 저희 언니만 해도 달잖아, 좀 달잖아. 바닐라 라떼 도대체 왜 먹어? 그러면 달아. 달잖아. 커피 라떼는 쓰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라떼 많거든요. 시럽은 안 되나? 아 근데 바닐라는 바닐라 향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큰한 향, 그러니까 아, 그런 그다음에- 맛을 좋아하는 거죠. 그분이 달콤 어디 있을 것 쌉쌀한 맛. 같은데. 그래서 여긴 커피 맛이 좀 약하긴 커피 맛이 안 났겠군요. 네, 네, 기억이 뭐, 나네요. 재밌네요. 뭐 그렇죠. 네. 뭐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뭐 네. 레시피 좀 틀린 경우도 있고. 저 생각났는데 또 네. 이거 제가 실수한 건데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원래 저희 초코 나갈 때 그 휘핑크림 이렇게 얹어서 나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깜빡하고 초코에다가 휘핑크림 안 넣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응.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500원 내면 휘핑크림 올려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올렸어야 되는데 이 얘기 바로 어제 일이 있었어. 있었어요. 저희 직원이 새로운 애가 있었는데 이제 초콜릿에 생크림이 안 올라가는 줄 안 거예요. 네. 손님이 이제 생크림을 추가해달라고 했나봐요. 네. 돈을 받았어. 네. 원래 올라가는 건데. 원래 올라가는 건데 돈을 추가로 500원을 더 받았고서 얘가 지가 해준 거야. 야 근데 이상하다. 네. 생크림을 추가할 게 없는데 네. 원래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초콜릿 생크림 올라가요? 야 씨발 원래 올라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근데 손님도 그걸 모르는 거죠. 왜냐면 어떤 가게는 생크림 안 네, 안 하거든요. 해주는 데가 있어요. 네, 맞아요, 하나 맞아요. 따라서.
어떤 데는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모르는 데다가 가게에 그림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맞아요. 저희는 그림이 없어요. 글씨밖에 없어 손님들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을 더 내고 드셨어요. 저희가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없으시니까 그거 할 수가 없었는데 어제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올려드릴게요.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 갑자기 저 생각나는데, 저는 그 휘피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아이스 초코인가를 시키셨는데, 근데 그 안에 그 질소가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근데 바꿔줘요. 급해가지고, 이게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있는 그렇게 했는데, 기껏다 만들었는데, 액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크림 모카라고 액상 크림 모카.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것만 하고, 이게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중림점이 이렇게 하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뚜껑만 덮고, 그러니까 올리고 뚜껑만 덮으면 되니까 그분이랑 거의 마주본 상태에서 했는데. 바로 앞에 있죠. 이렇게 액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코앞에 있는 코앞에. 그래서, 진짜. 그래서 다시 해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액상이 나와가지고, 다시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막, 그 휘피크림을 막 집어넣었는데. 그 빨리 하나 꺼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드렸다. 왜냐면 그게 초코가 아까 우리가 안 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겨우 녹여서 드렸는데, 좀 기다리셨는데, 다른 걸 밀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그거 괜찮으면 그냥 먹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손님이 그게 심했어요. 손님이 그냥 주세요. 아니요, 저는 다시 만들겠습니다. 괜찮아요. 줘요. 괜찮아, 줘. 그래서. 저희 그런 그랬더니- 실수 많았죠. 근데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네. 손님들하고도 그런 에피소드들이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좋게 끝나는 것들이라 대부분은 막 불쾌감 나타내고 막 뭐라 하는 손님들하고 다른 가게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서로가 이해해주고 또 바쁘면 대부분 다 아세요. 맞아요. 우리가 좀 밀려서 늦은 경우도 알아서 알고서 앉아서 좀 오래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저도 꽤 많아서 미숫가루. 미숫가루. 그게 오곡 라떼도 있었고 미숫가루 라떼도 있었죠. 그게 원래 뜨거운 게 안 된다고. 저희 레시피상에는 그때 이제 따뜻한 게 없었어요. 맞아요, 아이스 맞아요. 음료밖에 없었어요. 모르고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미숫가루가 잘 안 녹잖아. 안 녹아가지고 계속 손님이 빨리 달라는데 잠시만요. 계속 손님 언제쯤 내가 떡져. 미숫가루가 떡져. 잠시만요. 왜 거기가 손님이 마음 먹고 안을 들여다 보려고 하면 다 보이는 데여가지고 위생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지만 일단 다 보입니다. 한 번 하고 일단 다 닦아놓고 네. 약간 더럽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약간 그렇게 되는 구조적으로 약간 그렇게 된 거고 나중에 드리면서 잘 저어드세요. 이게 그 아이스 레시피여가지고 맞아요. 많이 들어가요. 밀가루가 생각보다 네. 많이 들어가고 그걸 세 그냥 스푼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냥 갈아버리잖아요. 얼음 넣고 네네. 물 넣고.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 레시피 그대로 다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3개 넣고 맞아 섭취- 그건 좀 네. 나눠서 해야 되는 그 나중엔 사실 노하고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녹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근데 거예요. 갑자기 생각해 우리가 만들었던 음료 그거에는 초코가 왜 이렇게 안 녹았을까요? 원래 그렇게 다들 초코가 안 녹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스 초코요? 예. 근데 아이스 화이트 초코는 되게 잘 녹는데 근데 그 화이트는 약간 좀 묽었고요. 그 초코 소스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시중 제품 갖다 쓴 건데 물론 뻑뻑해요. 뭐 기라델리도 있고 뭐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때 우리가 쓰던 거는 약간 좀 많이 굳어 있는 점액성 스타일이어서 쉽게 녹지 않는 그런 거예요. 펌프도서 이렇게 막 네네. 힘줘서 눌러야 저 갑자기 다른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 누가 들었는지 저희는 아마 그 중림점에서는 다 녹여서 들었으니까 그런 게 없었겠죠? 근데 가끔 아이스 초코 같은 것도 마끼아토처럼 네네. 이렇게 녹지 않고 그냥 층저어져 해놓은 적 있잖아요. 뒤섞여서 지금 그 기억이 이상했구나. 마끼아토를 누가 시키셨어 아이스를. 그래서 이제 밑에 카라멜 시럽을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보통은 저희가 밑에 시럽이 깔려있으니까 저어드세요라고 네. 하고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급해갖고 그냥 내드리고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층이 더 있으니까 섞으면 되는데 그냥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럽이 이렇게 확 빨리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다네. 그랬는데 네? 아, 근데- 그게 원래 달아요. 맞는데 그게 근데 밑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그때 거예요. 마키아토를 엄청 달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맞아. 딴 데서는 소스만 쓰거나 아니면 시럽만 써요. 근데 우리는 그때 소스도 쓰고 설탕 시럽도 넣고 캐러멜 향 시럽도 넣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세 개를 다 넣어서 다른 데선 느낄 수 없는 극강의 달콤함과 깊고 진한 캐러멜의 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근데 비 올 때 먹으면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다른 데 손님이 그때 우리 매장 여기는 특별하게 마키아토가 강하다. 안 강한 게 없어 우리가. 여기만큼 강한 마키아토를 내가 맛본 적이 없었다고 이 집게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어떤 그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단골이셨는데 저희 집 마키아토만 매일 잔뜩 사가고 먹었었던 분이 계셨었어요. 결국엔 이사도 가시기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레시피를 좀 많이 강하게 많이 좀 바꿨죠. 특히 아이스는 얼음 들어가서 녹으니까 뭐 남자들이야 빨리 훅 먹으니까 사실 그런 걸 안 느끼는데 여성분들은 워낙 오래 놓고 먹다 보니까 맞아. 좀 레시피를 좀 그런 식으로 좀 바꿨는데 그 사실 캐러멜 소스를 안 저어도 이미 시럽과 향 시럽이 많이 들어가 녹아 있어서 기본적인 마키아토 맛이 납니다. 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어쨌든 시럽이 바로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약간의 칭찬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여기 맛이 자기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안 섞였잖아요. 너무 그때 당황해가지고, 아, 이거 섞었잖아. 이게 층이 져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어머,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냐면 그분이 왜 그걸 제가 보게 됐냐면, 그분이, 아, 맛이 되게 진하네요. 근데 커피가 좀 약하네. 왜냐면 커피가 위에 있잖아요. 아니 그걸 타고 내려왔는데. 우유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거 빨리 저어줘. 위에서 드시죠, 위에서. 그래서 그랬던 위는 기억이 쓰네요. 기억이 나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에피소드들이 있네요. 생각하면 좀 많아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하시면서 뭐 네. 다양한 뭐 힘든 게 있었겠죠. 또 네. 특히 블렌더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바쁘니까 음. 손이 가는 시간 이 동선이 나뉘다 보니까 아마 뭐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숟가락 많이 던졌죠. 아 근데 그럼 그때 블렌더 제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메뉴가 있나요? 뭐 사실 블렌드 메뉴들 뭐 이름들은 다 틀려요. 뭐 프라푸치노, 뭐 플레치노, 뭐 프라페, 뭐 콜라타, 뭐 브랜드들마다 다 이름들은 비슷하듯 다른 듯 다 이제 쓰는데 메뉴들은 사실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인상 깊은 블렌더 메뉴들이 있어요? 전 쿠앤크. 저도. 쿠앤크 프라페가 네. 오레오노크 하던 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뭐지? 점원마다 사실 원하는 네. 그러니까 선호하는 안에 농도가 있어요. 농도가 달라요. 네. 저는 너무 프라페나 이런 그런 종류가 걸쭉한 좀 거? 그러니까 너무 물 같은 거는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쫀쫀하게 나온 걸 좋아해요. 걸쭉한 저도 거, 약간 빡빡한 걸 걸쭉한 거. 그럼 왜냐면 더 그게 먹어야 되는 네. 그래야지 그렇게 나오면 처음에는 나중에 좀 이렇게 녹잖아요. 먹다가 네. 나중에는 점점 물 같아지니까 양쪽을 이렇게 있어서 처음에 너무 물같이 나오면 좀 그래서 금방 물 근데 그게 오레오 쿠키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농도가 힘들어. 아주 조금 차이여도 내가 원하는 쫀쫀함과 물기 사이가 되게 네. 아주 사소한 차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또 사장님 마인드잖아요. 내가 원하는 농도가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각자가 사장님이죠. 초반에 그래서 처음 레시피 알려주셨을 때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오레오를 저는 처음에 한꺼번에 다 넣고 했더니 너무 맞아요. 완전 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저희 그때 소고기 오레오 많이 때문에. 넣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 넣었는데 4개인가 개 5개 넣었어요, 넣었잖아요. 네, 4개 넣고 하나 꽂고. 네, 5개 다 넣었어요. 그 처음부터 4개를 넣고 우유랑 가면 완전 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저는 좀 씹히는 맛이 없어. 맞아. 저는 원래 레시피는 그 3개인가밖에 안 갈고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절반만 먼저 넣고 먼저 갈고 그다음 나머지를 넣고 10초 정도. 오. 살짝만 네. 갈면 그게 살짝 섞이면서 오, 적정하게 전문 돼요. 전문성이네. 그게 쿠키가 그러면 씹혀요. 맞아요. 오. 그랬는데 또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다른 직원은 그냥 이렇게 약간 본인은 약간 물 같은 게 좋대요. 그래도 그냥 다 넣고 싹 갈아버리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 저는 좀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별 신경 안 써요. 스타일이 다 달랐어요. 네. 네. 가는 스타일도 다르고 저도
그 뭐지 요거트 할 때 약간 빡빡한 걸 좋아하거든요. 요거트. 떠먹는 스타일. 네, 약간 떠먹는 네. 스타일.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좀 묽게. 네, 묽게. 그래서 그게 얼음 또 넣는 양도 조금씩 다르고. 네. 맞아요. 결론은 맛있으면 됩니다. 네. 뭐 근데 묽든 뭐 뻑뻑하든 맛이 있으면 다 근데 모든 건. 신메뉴가 확실히 나오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사장님 마인드고 사장님이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해라 약간 이렇게 해서도 제가 단가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 이게 맞아. 비싼데 우리가 막 만들 순 기본 없으니까. 레시피는 제가 다 알려드리고 꼭 먹어보시라고 계속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장님 마인드니까. 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단 시키는 사람이 있는 걸 은근히 바랬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는 아 이거 쿠앤크 하나 나가면 좋겠다 이러면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된 거예요, 우리 가게가.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잘 된 거죠. 그냥 내 가게가 아니고 남의 가게다 그냥 대충 뭐 하면 우리가 안 됐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잘 된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같이 일했었던 팀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잘 된 거라는 걸 믿거든요. 또 그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때 저도 되게 열린 마인드로 되게 잘해드리려고 노력했고, 사실 그게, 이렇게 뭐, 어떻게 근데 보면 이 손님 입장에서 그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인식이 좋았어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이미지도 좋았고, 다들 보시면 내가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진짜 많이들 칭찬을 해주고 가셨어요. 여기 음료가 괜찮다. 이 동네에선 계획식 괜찮고, 또 주말에 있는 친구들도 음료 다 잘해주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다들 친절했다. 주말에도 애들이 다 친절하게 잘해주고, 기본적으로 음료도 맛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어쩌다 한 번 해주면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자주 해주셨어요. 또 뭐, 단골 분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오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꼭 메모지 남겨놓고 가주시고 또 처음 왔는데도 저한테 이렇게 메모해주고 가시고 어떤 분은 저희가 처음 미팅한 날 여기 왔는데 뭐 나중에 뭐 기억하고 또 오셔서 또 메모지 남기고 저희가 여기 이 둘이 연인이었는데 처음 만나서 여기 왔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잘 만나면서 이 가게 자주 오고 가는데 너무 좋다, 이 가게 좋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가게가 지금 잘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손님들한테 편지 많이 받았던 것도 이 중림점이 처음이었었고 물론 딴 데서도 받긴 했는데 여기서만큼 메모 많이 받았던 게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과 약간 소통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메모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뭐 여기가 나의 힐링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회사 옮기게 되면서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뭐 자기가 만화도 그려서 갖다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너무 힘들 때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면 기분이 너무 좋았다. 뭐 그런 것들이 진짜 여태까지 커피 하면서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안 돼요. 잘. 근데 그 중림점만큼 되는 가게를 사실 제가 본 기억도 잘 없고 그러니까 더 각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중림점은 사실 프랜차이즈였지만 프랜차이즈 같지 않은 맞아요. 프랜차이즈였어요. 근데 거기 프랜차이즈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어디요? 거기 프랜차이즈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카드 만들어드릴까요? 너는 카드요? 다른 데 가면 다른 데도 쓰실 수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없지요. 갖고 왔는데 없어요. 예전이 나가야 있는. 그랬던 것 같아. 손님도 오셔가지고 좀 그리고 손님들을 저희도 모르게 잘 기억하게 되더라고. 맞아요. 약간 인상들이 다들 많이들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두세 번 오시면 얼굴이 기억이 나서 인상적인 분들은 드시던 그 메뉴대로. 느낌이 있으니까 원래 드시던 대로 드릴까요? 뭐 이러면 아니면 지난번 드셨던 걸로 드릴까요? 그러면 기억해 주는 거에 되게 아시냐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시키시면 항상 얼음 조금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 있거든요. 아 오늘 얼음 또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넣어달라고 하시고.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던 맞아, 많이 것 같아. 열려 있었죠. 아, 근데 지금 이게 안 돼요, 가게들이.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말로는 소통해야 된다, 가족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가게 가보면 이런 가게가 뭐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뭐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안 돼 이게. 정말로 안 돼요. 새로 애들을 뽑아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 해도 아무도 이런 거를 같이 해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게 너무 잘 됐었어요.
사실 저희가 돈 벌 생각이었으면 맞아. 그래서 그랬을 수도 하루 있어요. 2만 원 버는데 그냥 커피를 좋아해서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맞아. 그 마음이 정말 커서 그랬던 것 근데 같기도 여기서 해요. 일하는 게 재밌는 거지. 사실 그쵸, 돈은 얼마 안 됐죠.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돈 생각했으면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 맨날 아르바이트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다들 줬어요? 아니. 저 이렇게 남 돈 띵겨 저는 일찍 넣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이상 없이 넣습니다. 예. 리스트입니다. 네. 100원이라도 더 쳤습니다. 100원이라도 시급 더 올렸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하고 또 주말에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사실 힘들었죠. 그러니까 몸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그만둬. 왜 해? 왜냐면 여기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에 준비하고 네. 또 끝나고 또 집에 맞아요. 가고 이런 시간을 따지면 거의 하루 종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그만뒀던 거는 재밌으니까 못 그만두겠는 거예요. 다른 육체적인 필요랑 다른 식의 약간 힐링이 또 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걸 아니까 음. 저도 그냥 아예 신경을 아예 안 껐죠. 음. 그냥 와서 솔직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와서 내 가게 좀 잠깐 봐주고 음료라도 좀 마음껏 먹어보고 가라는 취지였었어요. 왜냐면 제가 네. 주말 동안 원래는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또 동네 분들이 사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용을 해줬었던 가게였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또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이 와서 좀 편하게 음료를 좀 만들어보고 먹으라는 취지였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 가면 또 못 먹게 하는 것도 맞아요. 있고 막 네. 눈치 주고 하루 따지고 뭐 한 네, 잔. 막 따지고 또 뭐 이게 또 맞게 뽑았네 못 뽑았네 또 뭐 이런 걸로부터 뭐 많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가게만큼은 좀 그런 거 없이 사실 주말에 연다고 해서 뭐 수익이 더 는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열어놓고서 어차피 문 닫는 것보다는 그래도 1만 원이라도 버는 거니까 그냥 와서 좀 재밌게 시간 보내들 가시라는 취지로 했었던 거고 사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되도록이면 뭐 가게 굳이 안 나오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근데 그게 잘 된 거였죠. 그런 것들이 다행히 이제 좋은 사람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물론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왔었으면 또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하늘이 도와서 정말 좋은 순수한 의도를 가진 친구들이 다 와서 그때 태진이도 그렇고 뭐 지교도 그렇고 갑자기 실명 막 거론해도 됩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그쵸. 안 나오는 애들이니까 네. 뭐 그런 친구들도 뭐 그냥 단순히 잠깐 용돈벌이로 잠깐 나왔지만 그냥 와서 즐겁게 놀다 가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근데 그걸 억지로 강요한 게 아니었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로 갔고 그게 또 손님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계속 심어주고 네. 또 좋게 다들 결과물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그 주변에 커피숍 생기면 오시는 분들한테 거기 커피 드셔보셨냐고 단골분들 그러니까 얼굴 좀 아는 분들한테 거기 커피 맛있냐고 막 물어보고 저희 거도 맛있죠? 막 이러고 왜냐면 우리가 갈 순 없잖아. 제가 갔습니다. 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저희 가게 주변에 있는 카페 관계자분들이 많이 온 건 전 느꼈었어요. 이렇게 저희 가게 맛보러 온다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이 느낌상. 그럼 지나가다가 가게 보면 그 사람이 앉아 있거나. 아, 그 우리 가게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많이 사랑받았구나. 저는 이제 그걸로 꽤 많이 만족을 했었고 또 가게도 정리를 잘 하고 이제 나와서 뿌듯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의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성취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고 싶은데 안 돼. 사실 학동역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 닫았고. 그죠. 학동은 근데 확실히 너무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네. 들르는 사람이 없는. 아 근데 저는 분위기에서. 시간이 필요했다고 느껴요. 아 조금 더. 네, 왜냐면 그때 중림점도 우리가 자리 잡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가게 매출 잘 없었고 그러니까 3개월이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꾸준히 열심히 잘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하나 학동점이 둘, 얼마나 했죠? 학동역 그쪽에? 그때 한 6개월? 3개월 했어요. 3, 3개월밖에 안 네, 했어요? 왜냐면 왜냐면 그때 12월 달에 오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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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 3월인가 아마 문 닫았을걸요. 짧게. 근데 떡볶이랑 붙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너무 물론 아니, 거기에서 근데 여- 거기도 되게 웃겼던 게 그 떡볶이도 체인이었잖아요. 떡볶이도 많이 주말에 나왔잖아. 주말에 맨날 사람이 막혔어. 맞아. 막판에 조금 그 뭐 베테랑들이라는 분들이 와서 하셨지 거기도 계속 젊은 네. 친구들에서 계속 바뀌었잖아요. 아이 그쵸 이제 11일 일찍 나오니까. 이제 왜냐면 처음에는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애들을 많이 뽑았는데 안 되니까 애들을 하나 둘씩 이제 정리를 한 거잖아요. 정리한 거예요 애들이. 다시 다른 지점으로 보내거나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때 다른 지점에서 좀 잘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이제 여기 좀 맡아서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취지도 했는데 그분들도 해보니까 힘든 거죠. 왜냐면 그때 그분들이 풀타임으로 했거든요. 맞아요. 한 분이 그 팀이 아예 뭐 아침부터 오픈부터 막 맞아요. 중간에 막 거의 쪽잠 자고 그러셨었어요. 그러다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도 철수하고 이제 빵집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학동역 가고 보니까 지금 걔네 계열사의 그 쌀빵 그 빵집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계열이에요? 네네. 거의 2,000원, 3,000원 이렇게 파는 빵. 예, 아 그게 무슨 계열이 있어요? 아니 그 서룡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그 분식의 신이라는 회사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 회사가 이제 서룡이에요. 이제 걔네가 그 분식의 신도 하고 그 쌀빵이라고 해갖고 그게 쌀빵이 영등포역에도 있고 아까 뭐 웰빙 쌀 베이커리 해가지고 막 나온 지하철에만 들어가 있는 그 그거 말씀하는 거죠? 체인점이 이제 그 회사 건데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저희 저 회사 근처 두 개 다 있어요. 쌀빵? 쌀빵하고 분식의 신. 네네네. 그러니까 걔네 계열사예요. 아. 그 가끔 이제 분식의 신 지나가다 보면 그때 학동역에서 일하던 그분들 얼굴들이 보여요. 그분들이 이제 나뉘어서 여기저기 지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낯이 익으니까 누구 있나 보면 거기서 일하던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감회가 새롭죠. 그냥 뭐 학동역도 잘 안 됐고 강남역도 좀 힘들게 잘 안 됐고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땐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상적이지만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이제 나름 노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가게 차리기 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나중에라도 한번 꼭 그런 가게를 다시 차려서 좀 순수한 동기로 와서들 좀 편하게 커피도 좀 배우시고 좀 어떻게 보면 힐링도 좀 하시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교통비라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또 바뀌셨다면서요, 근데? 네? 아 이제 거기 또 바뀌셨대요. 또 바뀌셨어요? 아니 바뀌려고 아. 이제 제 역할이 다 끝났어요. 아. 네, 지금 있는 곳에서의 역할이 이제 거의 다 끝났고 결과적으로 이제 물갈이가 다 애들이 싹 된 데다가 이제 제가 할 역할도 다 끝이 나서 뭐 또 여기 있으면 또 마음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애들 이렇게 뭐 해고되는 과정이나 그래서 애들이랑 정을 붙이기가 그래서 싫어요 지금. 열심히 정 들어놓으면 애들 뭐 갑자기 무단 해고되거나 뭐 딴 데 가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될 그 동기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가려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사실 내심 기대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방향을 아예 다른 쪽으로 잡아볼까라는 생각도 겸사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블렌더 메뉴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로 잠깐 빠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름에는 이 시간에도 블렌더를 열심히 돌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바리스타들이 지금 콧물 나오네. 속으로 씨발씨발 하면서 블렌더 돌리면서 항상 아이 씨발 이 여름에 이 아이스만 아메리카노만 먹으려고 지금 이런 거 왜 시켜? 막 이러면서 분명 이 시간에도 수많은 바리스타들이 욕을 하면서 그쵸, 여기랑. 빙수 만드는 애는 그만 좀 먹어라. 빙수 전담반이 있는 거 아시죠? 빙수 전담. 그 카페는 빙수 많이 시키는 카페는 빙수 전담반이 따로 맞아요. 그래서 뭐 시켰는데 막 40분 걸려 나오고 이런 적도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듣기로는 빙수만 전담하는 애가 있는데 하루에 300그릇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빙수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빙수가 너무 힘들다고. 왜냐면 다른 데 요새 가면 막 빙수가 삽처럼 막 이렇게 쌓잖아요. 그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쵸. 저희도 이제 빙수가 좀 손이 많이 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루에 2, 300개 만들면 좀 힘이 너무 붙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먹는 사람들이야 편하게 먹는 거고 뭐 만드는 애들은 좀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주면 좀 좋겠지만 아직까지 근무 환경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설령 맛없는 빙수가 나오시더라도 조금은 애절한 마음으로 제가 좀 힘들었나 보다. 다음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녹음하도록 하겠고요. 네. 또 다음에 우리 김 언니 또 여행 갔다 오시면 네네. 후쿠오카 이야기 또 들어보면서 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